자, 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시행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거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목적은 뭐예요? 웹을 만들기 위한 웹페이지 제작이라는 개념이 일단 첫 번째겠죠. 이 웹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첫 번째는 사스 기반으로 할 거였으니까 이었고요. 설치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구성과 관련된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걸 쓰기 위한 당연히 기본 자료들입니다. 그 기본 자료들은 당연히 하나는 색상과 그 다음에 폰트를 설정하는 거죠. 바로 변수 선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명도 대비나 이런 것들까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작업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나는 컬러 몇 쓰면 배경 색깔 뭘 써라 라고 조건 걸어가지고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폰트 작업에 관련된 세팅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미지 설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양한 형태들을 미리 세팅해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믹스인 세팅이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하기에는 사실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서 하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리셋이라든가 커먼 CSS 세팅이겠죠. 이 두 개를 세팅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회사의 가이드를 작업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변수도 마찬가지고 믹싱도 사실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 세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딴 사람이 만든 걸 내가 만든 걸 합치려면, 다른 회사를 내가 만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걸 합치면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단순하게 이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본 가이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저는 리셋과 커먼을 수정 안 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좀 더 시멘틱하게 코드를 의미 있게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겠죠. A는 A답게, 버튼은 버튼답게, 리스트는 리스트답게. 아이디가 무조건 안티 패턴이니까 쓰지 마라가 아니라 아이디 속성은 HTML에서 속성은 기본 의미가 유일하다. 그리고 레이블에서 인풋 요소와 연동하는 어떤 기능을 같이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앵커에서 연동하는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A 태그.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는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거는 또 하나, 자, 클래스 이름 사용 시 또는 뭐 선택자라고 볼게요. 자, 선택자 사용 시 CSS에서 사스도 마찬가지겠죠. 사스를 쓰든 CSS를 쓰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변환이 된 그 형태는 자, 3단계까지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자식, 자손 합쳐가지고 2단, 3단, 4단 막 넣어버리면 너무 복잡하다.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만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사스를 쓰더라도 네스팅 기법에서도 3단계까지만 써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아니면 at root. at root가 뭐예요? 빠져나가라 라고 하는 기능이죠. 즉 우리가 id wrap이라고 썼을 때 그 안에 박스는 뭐 div는 뭐 이렇게 썼을 때 좀 줘야겠다. 가로값 100% 이렇게 썼는데 같은 div인데 얘는 박스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뭐 높이 값을 300픽셀 쓰고 싶어. 동일한 아이지만 밑에 건 이름이 있는데 굳이 안에 쓸 이유가 없다. 그럴 때는 얘를 골뱅이 at root라고 앞에 기호를 하나 붙여주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잖아요. 뭔가 잘못됐다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실질적인 결과물은 id web은 없구네요. 아무것도 없네. 하나라도 써놓자. 마지노트. 그럼 마지노트는 랩에 들어가고 id 랩의 자식인 div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클래스 박스는 값 300픽셀 이렇게 변환이 되게끔 해라. 너무 많은 네스팅이 들어가게끔 뭐 여기다가 id 랩 안에 자식인 div 안에 클래스 박스 안에 ul 안에 li 좋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에가 4번이었죠? 그럼 5번.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id든 클래스든 이름을 쓰실 때, 자, 이름 부여시 또는 기법을 뭘로 할 것이냐 라고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id 설정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네임 케이스 방식 파스칼 케이스 가급적이면 HTML 문서에서는 파스칼 쓰지 마세요. 파스칼 쓰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잖아요. HTML 쪽에서는 파스칼 케이스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어떤 거 쓰시는 관계는 없지만 카멜 케이스나 언더스코어나 케바비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클래스는요. 스네이크, 헝가리안 어쨌든 헝가리안을 쓰더라도 중간에 단어와 단어 사이 구분해야 하잖아요. 케밥
스네이크 편하신 대로. 음. 단 폰트 어썸이나 다른 어떤 문서와 불러왔을 때 절대로 겹치는 일이 없게. 자,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네임. 인풋이나 이런 거 쓰면 네임 들어가잖아요. 설정. 무엇으로? 무슨 말이 되겠다. 자, 아이디 이름과 동일하지만 구분 형식으로 언더바 두 개. 언더바를 두 개 연속 삽입. 그럼 예를 들면 요거는 샵 랩 박스 이런 식으로 스네이크 케이스는 클래스 박스 에이리아. 스네이크 케이스는 언더 스코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말보다는 얘를 좀 더 많이 쓰니까. 자, 두 개 연속으로 쓰는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더블 언더스코어로 더블 언더 스코어. 이때 저는 그냥 S는 카멜 케이스처럼 썼죠. 자, 만약에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라? 아, 앞뒤로 붙이면 이렇게 되는군요. 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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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됐어요. 아, 마크다운이다 보니까 이름 쓰면 이게 형식으로 먹어버려서 제가 코드를 그냥 이렇게 중간에 역슬러시로 써서 이스케이프 문자로 썼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아이디를 쓰시든 클래스를 쓰든 네임 기법을 쓰시든 어떤 기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네이밍 방식으로 쓸 거냐. 설정 방법이 아니라 네이밍 방식. 자, 네이밍 방식은 뭘로 할 거냐. 저는 이제 뭐 형용사, 명사 이런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고는 있어요. 저도 그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걸 구분하고 쓰는 개념은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죄송하게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방법을 굳이 찾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BEM 방식. 자, 그냥 BEM 기법을 쓰시면 됩니다. 박스 이름과 엘리먼트 기법과 모델. 즉, 여기 써 있는 방식 그대로 BEM은 영어 소문자에 어떤 형식으로 막 썰어 되어 있지만 그냥 모디파이어군요. 모델이 아니라. 형태와 엘리먼트 의미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성? 형태? 뭐 이런 거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어떤 뭐 형식과 모양과 뭐 그런 개념들에 대한 내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그냥 헤드 박스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박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 순서 따지면 바꿔야 되는 거네, 우리가 한다면. 박스의 개념이다. 큰 감싸는 형태다. 의미는 헤드다. 헤드라는 형식으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넣고 끝내지 말고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레벨 어떤 구분도 조금 해봐라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감싸는 개념이라면은 상관없겠지만 어떤 그것을 감쌌을 때 의미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 감싸는 의미 어떤 박스 구성에 대한 흐름, 설명에 대한 레벨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1레벨 레벨 구성에서는 1레벨에서는 첫 번째 이름을 의미라는 구성을 박스라는 거를 요 엘리먼트 자리에다가 써준다던가 그 다음에 2랩에서는 해당하는 이 앞에 있는 박스는 그대로 가져오고 박스 뒤에 이름 뒤에 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자, 박스 이름 뒤에 엘리먼트 자리에는 박스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어떤 개념으로 어떤 틀의 이름을 따로 2단계 레벨 하나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대로 갈 거고요. 1레벨, 2레벨 쭉 써놨지만 그냥 레벨 구성이라고 써놓고 중간에 위에 있는 엘리먼트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박스, 에리어, 이너, 파트, 컨텐트, 디테일. 자, 보면 박스는 제가 대문자로 썼어요. 근데 에리어나 이너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 썼어요. 왜 소문자로 썼을까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클래스로 쓸 거라서. 박스는 어떤 개념으로? 아이디로 쓸 거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차이점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블럭의 개념으로는 일단 따로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엘리먼트라는 구성에 대한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게 좀 낫겠다. 혹시 헝가리안 기법을 쓸 게 있을까요? 헝가리안의 풀네임 용어를 몰라서. 자, 구성하는 의미는 돔 처리할 때 노드에다 이름을 쓴다.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HTML이나 CSS 구성이 아니라 JS 구성에서 들어간다는 개념이겠네요. JS에서 돔 선택자 사용 시 기법으로 하는 걸로 하자고요. 자, 헝가리안 기법이라고 해서 앞에다 달러를 붙인다 이게 아니라 헝가리안 기법은 쉽게 말하면 요약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블라인드 랩이라는 이름을 하나 가졌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이자 라는 뜻으로 BL W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걸 헝가리안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럭 쓸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가끔씩 이걸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구성하는 형식을 쓸 때는 너 이거는 이럴 때만 써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걸 하냐면은 jQuery에서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동선택 그냥 단순한 선택자를 사용할 때도 쓸 일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메뉴 버튼을 누르면 뭘 하는 거예요?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한다든가 뭐 그런 할 때 상태를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상태 메시지 표시할 때도 쓰겠죠. 예를 들면 뭐 인디케이터에다 마우스 올렸다 온 이거나 아니거나 액티브 했거나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표현할 때는 헝가리안 기법 구성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뭐 개념들로 몇 가지를 쓰자면 난 헝가리안 아예 안 쓸 거면 빼셔도 돼요. 예를 들어 마우스 올린 상태를 표시한다. 또 그다음에 선택된 상태를 표시한다. 포커스 처리된 상태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자료가 나타나 있는 상태를 표시한다.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에러 표시라는 상태가 나타났다든가 석세스 내용을 잘 문제없이 수행했습니다. 아닙니다. 표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경고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거 처리할 때 단순하게 컬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의 내용 이름에다가 이거 잘못됐어요 뭐 했어요 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한 상태 메시지를 표시해야 되는 클래스 네이밍을 제공할 때는 그냥 띡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기법에 대한 네이밍 쓰면 아 이건 JS에서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조절을 해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좀 써봤어요.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JS를 쓰시든 어떤 상황에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작업할 거다. 그러니 이 용어들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거 가지고 쓰지. 혹시라도 뭐 기타 상태를 써놓긴 했지만 나는 나 마우스 올린 거를 오버락 안 하고 내 나름대로 마우스 온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클래스 네임 기법이 처음부터 그럴 거면 상관없겠지만 아니었는데 마우스 올렸으니까 마우스 온이라는 이름을 쓰자라고 써버리면 가이드는 오버라고 썼는데 너는 왜 마우스 온이라고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안 맞는 거죠. 단순하게 컬러만 가이드를 짜는 게 아니라 컬러나 폰트만 가이드를 짜는 게 아니라 개발용 HTML도 가이드, CSS도 가이드, JS도 가이드가 존재를 해요. 그 중에 일단 최소한의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써놓고 작업을 하셔야 향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가 잘못됐어 어느 기준으로 수정해야 돼 라는 방향성을 잡으시고 이후에 보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긴 하겠죠. 너무 길면 힘드니까 불편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이드가 한번 익숙해지면 이후는 오히려 편해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이디나 클래스 네이밍은 가급적인 플레임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좀 가독성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플레임 쓰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약칭으로 표시되는 라인은 소위 에러, 플레임 다 안 써도 ERR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부분 다 알잖아요. 석세스, 원, 플레임 써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플레임, 아니면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 거는 약간의 조절은 가능하게 해서 쓰자 정도만 쓰지 그 이상의 구성은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럼 헝가리안 구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클래스 처리 구성이라고 할게요. JS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군요. 상태 처리. 그래서 클래스 첨부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해석성으로 맞겠네요.
조금 혼돈을 제가 지켜드렸군요. 자, 그래서 네이밍 기법을 쓰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겸사, 한 가지만 더 하죠. 아이디를 설정하기 이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감싸는 이름을 바디 내부 첫 영역을 잡는 요소의 이름을 랩이라고 여태까지 이름을 썼었어요. 아이디 랩을. 혹시 다른 이름이 원하신 게 있다면 그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요. 아이디가 싫다 그러면 클래스로 바꾸셔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이디 랩보다는 래퍼라고 쓰는 회사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회사를 얘기를 하자면 컴퍼니 래퍼, 회사 이름, 컴퍼니 이름이겠죠 사실은. 회사 이름의 래퍼라고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디 랩이어야 돼, 이거는 아니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자, 위에는 지금 각각에 들어간 요소, HTML에 들어가는 이름 부여시라고 지금 쓴 거예요. 그쵸? 이거는 이제 구성에 대한 하나, 둘 쭉 들어간 거고, 이것도 그럼 좀 레벨을 정해야겠네요. 3, 3, 3가 아니라, 기본 자료, 3, 이름 부여, 이때, HTML, 이름 설정이라고 쓰고요. 앞에 들어있는 이거는 자, 구성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자, 파일 네임 기법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 디렉토리의 구성부터 세팅을 하라는 얘기네요. 파일과 파일 구성하기 전에 디렉토리를 먼저 구성하는 걸 하고 난 다음에 파일 구성하라는 얘기죠. 따지면 이건 사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는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전체 이제 웹에라는 내가 배포할 폴더를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바꾸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저는 퍼블릭이라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당장은 신경 쓰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 구성 안에다가 여러분들은 여러 디렉토리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그 중에 누구를 CSS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다시 커먼이라는 디렉토리와 함께 src라는 디렉토리를 구성할 것이다. 그럼 페이지라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src 안에다가 페이지라는 디렉토리를 쓰겠다. 그럼 이 중에 이제 메인이면 메인이 들어가는 거고 서버가 들어가면 해당하는 페이지 네임으로 뭐 어바웃이면 어바웃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프로덕트면 프로덕트로 쓰겠다. 그럼 이거는 CSS 구성이 아니라 개발용 구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봐야겠네요. 그럼
자, 배포 구성으로 가요? 개발 구성으로 가요? 개발용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CSS가 아니라 SCSS로 가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공통 영역과 src 페이지별 각각의 데이터가 따로따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커먼에는 뭐뭐가 들어가요? 믹스인하고 베리에이블이랑 리셋은 어떻게 해요? CSS 그냥 옮겨요? 그럼 커먼은 어떻게 해요? 다 때려넣어요? 그럼 이거 CSS를 변환되게 해요? 아니면 한 파일에 몰아넣게 해요? 변환되는데 CSS로 만약에 넘어갈 때 여기에 리셋 커먼 CSS가 들어갈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main.scss 내부에 뒤에다 때려 들어가게 할 것이냐. 즉 파일명 자체를 암묵적인 형 타입으로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용으로 해서 그대로 넘어가게 할 것이냐. 자, 저는 그래서 main 이렇게 썼을 때 mixin, variable, reset, common은 전부 다 SCSS라는 얘기죠. 자, 디렉토리들은 제가 그냥 벌레 깔리게 전부 다 괄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끝에다 슬러시를 붙이셔도 돼요. 자, 메인과 about과 product라고 하는 아이를 따로 해놓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파일 넘어갈 때 CSS 폴더 안에는 src 안에 페이지 안에 파일들이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src 안에서는 사실은 main.scss. 그럼 얘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가 들어갑니까? 해당하는 파일들. 예를 들어 view.scss, 뭐 view인데 smartphone.scss, 봅니다. 뭐 똑같이 view인데 tablet.scss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아이들을 몰빵해서 이쪽으로 몰아서 쓰는 아이로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얘네들은 암묵적이니까 다 언더바가 붙어 주어야겠죠. 무슨 말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페이지도 다 따로따로 아니라 공통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서, 난 저 커먼이라는 디렉터리 너무 많아요, 줄이고 싶어요 하신다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헤드박스라든가 풋박스라든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뭐 반응형 데이터 들어갈 거 있으면 그 내용대로 들어가면 되더라. 자, 일단 이렇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써놓은 거고, 뭐, 이 아이콘은 그냥 이모티콘을 넣은 거예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모티콘 어떻게 넣어요? 윈도우 키랑 점 누르시면
나옵니다. 이모지. 윈도우 10 이상 버전에서는 윈도우 점 누르시면 뜨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맥은 뭘 눌러야 되죠? 그 이모지 위에 있는 터치? 그 하나만 누르면 돼요? 우와, 성장키 하나만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야 이렇게 뭐 한, 한글 딱 쓰고 우리 한자키 누르고 했잖아요. 이거 뭐야? 그쵸. 이응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이렇게 했죠. 이제 요거에서 좀 발전된 이로 바뀐 겁니다. 이 아이폰들이 또 꼭 이것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아니고 이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점 누르 이 형태들은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소위 말하는 UTF 유니코드예요. 그래서 OS가 바뀌면 아이콘도 같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아이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삼성 스마트폰에서 얘를 쿠키를 하면 조금 깊은 쿠키가 나오고 애플 쿠키가 다르고 뭐 LG 코끼리가 달라요. 브라우저마다 다르고. 코드번호 똑같은데 이미지가 다른 거죠. 해서 처리를 하시고, 자, 사용자 폰트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건 이게 그때 쓰시면 되겠죠. 폰트 폴더 쓰시면 될 겁니다. 요것도 한글로 쓴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나중에 알아서 쓰라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써놔야지. 한글 이름의 폴더는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 아니면 자, 이런 아이콘이 첨부된 형태는 디렉 폴더명이며 고정 이름. 그 다음에 폴더 아이콘 하나 더 쓸게요. 있을라나 본데? 뭘 할게요, 그냥. 이거 원래 파일이라는 개념으로 좀 써야 되긴 하겠지만, 저에게 그걸 찾기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파일 말고 폴더의 개념으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다. 있긴 있다. 있긴 있네요. 좀 다른 개념으로 가방으로 할까? 가방. 네. 이건 아이콘이 첨부된 형태 또는 한글 이름의 폴더는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쓰겠습니다. 즉 여기에 이렇게 쓸 거다. 네, 둘 다 폴더다. 기타 다른 것들도 이제 필요할 테니까 그건 알아서 확인해서 쓰시면 되고 파일 아이콘에 대한 이름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씩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뺐고 자, 그 다음에 파일 앞에 언더바가 붙은 아이들 파일명 앞에 언더바가 붙은 형태는 자, 암묵적 파일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 자, 요런 가이드까지 다 해놓으신다면은 뭐 좀 낫지 않을까.
자, 외부에서 불러올 파일이 폰트어썸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데이터, 변수라든가 믹스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MD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이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인지해야 되는 파일은 index.html이잖아요. index.html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우리는 파일 아이콘은 파일을 의미하며 일부 자, 아이콘 없이 자, 이름으로 처리한 형태도 존재한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냥. 그럼 여기는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이다 라고 해서 index.html로 쓰자. 자, 그러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는 파일 이름은 실제로는 메인으로 들어갈 테니까 main.html로 저는 써서 수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쓴 형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SQL 코드를 가져올 상황도 아니고 CSV를 가져올 것도 아니고 뭐죠? 그래픽큐리의 다른 쪽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자,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저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CSV랑 JSON이랑 뭐 여러 가지 섞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CSV를 만들면 JSON으로 변환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긴 한데 나는 무조건 JSON 파일만 만들어 쓸 거야 하시면 JSON 파일만 애초에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CSV를 저장을 해서 그걸 컴파일 변환시켜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CSV를 담고 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나 한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라고만 써주고 이 안에는 우선은 자, 어떤 파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임의 파일에 .csv로만 확장자로 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인용으로 무슨 용으로 무슨 용으로 해서 해당하는 기능 페이지나 기능 용도의 어떤 파일 이름으로 쓰시는 형태를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폴더도 하나 중간에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처럼 해놓은 거고요. 자, 영상은 제가 중간중간 일부러 잠깐 껐다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자, 전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자, 전체 위에 퍼블릭 폴더를 아까 만들었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용도나 제이슨 이 파일들은 인덱스나 메인은 고정 파일로 제가 쓸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놓은 건데 고정 파일들 위주로 자꾸 추가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자,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파일이 아닌 이런 아이들은 아이고 밑에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일명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콘을 바꿔서 구분을 해 놓을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두루마기로 할게요. 그럼 이것도 위에다가 써서 해당하는 아이콘은 파일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 라고 써드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초적으로 앞전에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페이지를 조정을 했다면은 위에 있는 요 내용처럼 개발용 페이지로 하자. 왜? 사스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뭐 빌드하거나 그런 건 이제 그 이후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SCSS 데이터는 작업을 하면 위쪽의 내용으로 변환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변환이 될 거니까 사실 이 아이콘이 아니라 다른 아이콘을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넣었어요. 자, 마찬가지 다른 아이들도 그대로 놓고 데이터 관련된 형태도 이렇게 일단 써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수정이 되거나 변환이 될 게 있다면은 각각의 항목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서 만들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 세팅하는 거고요. 자, 파일 네이밍 기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뭐 변환이 된 상태에서 결과물을 고민하셔도 좋고 그 전에 고민하셔도 되는데 파일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사스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SCSS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메인 SCSS를 만들 건데 모바일, 타블릿, PC 따로 갈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내용들처럼 뷰 영역 따로 뭐 컨텐트 영역 따로 푸터 영역 따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런 영역들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각 파일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제작을 할 것인가. 이름들. 일단 요거는 만들어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냥 임의로만 이렇게 해놓고 딱 요만큼 세팅해 놓은 다음에 직접 만드시면서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써보도록 하죠. 사실 더 많이 세팅을 해야 될 텐데 이것만 해도 뭐